안녕하세요, 유소입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 마음 같지 않게 그렇게 이제 잘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변수가 너무 많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후회되는 대목이 이제, 나중에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참 아쉬운 게 뭔가 하면, 그때 이런 점을 좀 알았더라면 훨씬 더 그때 이렇게, 유연하게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그때 이런 것만 알았으면 마음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를 모아서, 이제 그 직장 처세술, 속성과의 2탄, 지난번에 속성과의 1탄 한번 영상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2탄이고요. 사실 직장에 다니는 어떤 처세술이라는 거는 한두 끝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제 오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태도 위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처세술, 태도가 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 태도를 이제 몇 가지 태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 사실 사람하고의 관계가 대부분이잖아요. 업무 자체는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업무보다는 사실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는가, 그 동료들이랑 아니면 제일 중요한 직장 상사와 아니면 이제 후배 직원들이랑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참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태도를 약간만 방향을 좀 고치면은 훨씬 더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태도, 일단 직장 상사에 대한 태도를 예를 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휘둘리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휘둘리면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내 에너지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낭비되는 그런 일이고요. 내가 컨트롤 하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컨트롤 할 수 있을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컨트롤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아니면 전혀 생각 없이 그 사람한테 왜 긴장되고, 특히 상사 같은 경우는 막 긴장되고 막 벌벌 떨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싫어하고 그러면 이제 내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상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독선적인 직장 상사다. 자기가 얘기한 거, 그런 상사들 있어요. 자기 입 밖으로 탁 나간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런 상사들이 제일 많은 유형이죠. 이제 그렇게 독선적인 상사일 경우에는 일단 보고를 할 때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나의 대안들이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사가 자, 워크숍을 간다. 근데 워크숍을 갔는데 주제를 이렇게 해. 라고 이제 A라는 주제로 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직원들 정서적으로도 안 맞고 좋아하지 않는 주제인 거예요. A라는 주제가.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B라는 주제나 C라는 주제로 바꾸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독선적인 상사는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 내 직장 상사가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방법은 A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A-1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되게 좋은 주제인데 이거 워크숍 주제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장이면 부장님, 뭐 팀장이면 팀장님,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A-1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그 A랑 별로 다른 건 아닌데, 실제로 워낙 다르지만 다른 건 아닌데, A-1은 이런 장점이 있고 A-2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할까요? 그걸 갖다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면 독선적인 직장 상사는 이게 장단점이 이런 게 있어, 이게 더 좋아 보여. 그런데 본인 보고 이제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본인이 컨펌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반발심이 안 듭니다. 그래서 A-1,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A-2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걸로 그럼 하지. 그럼 어쨌든 자기가 결정해 준 거니까 결국에 나는
내가 원하는 A-2를 관철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A 그거는 안 좋아해서 이거 좀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장 상사와 트러블 없이 나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그 독선적인 상사가 아니라 굉장히 자기 과시하기 좋아하는 과시형 그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상사가 어떤 타입인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이게 만약 과시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막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상사 타입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자꾸 미루고 결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직장 상사도 되게 많거든요. 결정을 안 해주고 계속 미뤄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를 굉장히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서 좀 일을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다 내가 과시형 상사한테 결정을 안 해주셔서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과시할 게 없는데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절대로 안 먹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분한테 원하는 거를 미리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팀, 딴 팀을 약간 좀 이렇게 막 흉을 보면서 그 팀은 이게 이게 막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팀은 팀장님께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주시니까,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뭐 의사결정 급한 대로 그런 형식 없이 막 해주시고 이러니까 저희는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빠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팀장님은 정말 너무 그 밑에 직원들을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팀장님이신 것 같아서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칭찬을 정말 거침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시형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이미 그렇게 칭찬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직장 상사를 내가 컨트롤하는 방법. 의사결정 빨리 안 해주는 사람한테는 의사결정 빨리 해주셔서 정말 일하기 정말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칭찬, 이런 것이 굉장히 일을 스무스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답니다. 자, 그 직장 상사의 유형별 어떤 대응 방법은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다시 그것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일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적인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막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거는 정말 기본으로 가고, 그 기본 중에 더 기본적인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리정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루 중에 업무 중에 뭔가를 찾고 그 필요한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 소비되는 시간이 거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을 이제 낭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뭔가 하면, 자, 메모. 잊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메모하고, 그거를 어떤 다른 그 컴퓨터 폴더나 이런 데다가 정리를 잘 해놓는 거. 이게 일 잘하는 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직장 상사면, 김대리, 그거 진행사항, A 업체 진행사항 좀 가지고 와봐. 라고 했는데, 네! 이래놓고서 막 계속 찾고, 이러면 그 친구는 굉장히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직장 상사가 보게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좀 가지고 와보세요. 딱 이랬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탁 갖고 오면, 좀 평소에 일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믿어도 좀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신뢰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직원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제 바탕화면 보면, 컴퓨터 바탕화면 보면 일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다 이미 보이는 것 같아요. 직장 상사들은. 그래서 바탕화면에 폴더별로 정말 이렇게 탁탁탁탁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 늘 정리가 완전히 몸에 배에 있는 그런 직원들은 어떤 일도 실수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고,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직원이면서 막 늘 바쁘고 막 뛰어다니는데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이런 스케줄표 같은 것도 막 예전 스케줄 막 계속 붙어 있고, 이런 직원들은 굉장히 직장 상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직원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제대로 메모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폴더 정리, 그 다음에 메모에 대한 또 정리, 그다음에 자료 정리, 이런 거를 아주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저 정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아예 몸에 이렇게 탁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정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몸에 습관처럼 붙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요. 작은 일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 보통 왜 이런 계약 관계, 굉장히 바이어 접대 이런 거에 되게 신경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회사에서 대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체조 시간 아침에 따로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회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아주 이렇게 짜잘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 아니면 나는 다 그냥 무시해 라고 하는데,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를 보면 실질적으로 큰 일도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대충 판가름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청소를 하는데 진짜 이왕 하는 거 열심히 막 락스 뿌려갖고 빡빡 닦고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메일 급하다고 메일 보내고 전화기 들고 밖에 나가고 외근 나가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누가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하 직원들을 눈여겨보세요. 작은 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결국 큰 일을 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이왕이면 체조, 아침 시간에 체조하는 거에도 이왕 하는 건데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몸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일을 잘하게 되죠. 그런데 체조 시간에도 대충 하거나 아니면 전화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과연 정말 그렇게 일에 집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식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무슨 회식한다 그러면 그런 시간에 또 늦게 오는 사람들, 직원들이 있죠. 일 잘 못하는 직원입니다. 회식에는 제 시간에 다 와서 그때 정말 평소에 같이 친하게 안 지냈던 그런 직원들한테 가서 술도 같이 한 잔씩 마시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도 열심히 하고 그 회식을 즐기고 재미있게 보내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일도 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내가 그런 작은 일에 좀 소홀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작은 일에 더욱더 이렇게 마음을 탁 얹어서 죽기 살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탁 얹어져 있으면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하게. 그렇게 하는 습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 대한 태도예요. 스스로에 대한 태도. 내가 내 직장 생활에서 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나. 이거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불평불만에 대한 태도인 거죠. 불평불만. 그러니까 나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나? 회사에서?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 직원일까요? 안 그래요. 그 불평불만 할 시간이 없어요. 일 잘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뺏길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불평불만을 여러분들 이렇게 큰 소리로 기쁜 얼굴로 화사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 보셨어요? 불평불만 하려면 일단 으슥하게 가야 되고, 조그만 소리로 해야 되고, 구석에서 해야 되고, 술자리에서 해야 되거나, 그리고 표정이 이렇게 찡그리게 되는 거죠. 불평불만을 하고 남이 뒷담화 하는데 어떻게 화사한 얼굴로 할 수가 있겠어요. 기쁜 얼굴로. 인상 찡그리면서 이렇게 못생겨져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런 나쁜 에너지들을 나한테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진짜 당신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진짜 우리 누구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남이 들어서도 안 되고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고 인상 찡그리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굉장히 왜 불평불만 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 너무 기뻤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 이러지 않잖아요. 하고 나서 찜찜한 거죠.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좋나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 노력을 들여서 나쁜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내가 탁 껴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있으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뭐지? 내가 이런 잘못된 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직접 직장 상사한테 대한 그러면 어떻게 돌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아니면 다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하자는 회의를 해보자고 건의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내던지, 아니면 이거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는 불만 사항이니까 그냥 나나 똑바로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그럼 최소한 이런 나쁜 에너지를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나? 나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나? 이거를 아주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내 몸에 대한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태도가 어떤 거 얘기하냐면 외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정한 태도. 마음이 단정하면 외형도 단정해지는 거고 거꾸로 외형이 단정하면 마음이 저절로 단정해집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특히 남자분들 양복은 비싼 거 입으면서 와이셔츠 막 기획상품 이런 거 입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뭔가 하면 와이셔츠를 정말 5개 살 거를 3개 사가지고 돌려 입더라도 5개 살 그 비용으로 조금 더 비싼 그런 와이셔츠, 이렇게 빳빳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입으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이셔츠를 이렇게 빳빳한 거를 딱 입으면 사람이 굉장히 단정해 보입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양복은 굉장히 비싼 거, 제가 유통 쪽에 이제 내내 있었으니까 옷이 그게 이제 굉장히 비싼 옷이고 아니고 이런 게 막 저절로 알잖아요. 그런데 양복은 비싼 걸 입었는데 와이셔츠를 너무 싼 걸 입으신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추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정하고 내가 좀 이렇게 발랄하고 이렇게 기품이 있어 보이려면 일단 와이셔츠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타이도 마찬가지. 넥타이도 막 너무 후들후들 해가지고 정말 저런 거 메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5개 살 그 금액으로 3개만 사더라도 거기다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와이셔츠나 이런 거, 넥타이 이런 거 단정하게, 그리고 왜 흰색 뭐 이렇게 폴로 셔츠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흰색을 입으면 정말 하얗게 입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인데 막 이렇게 그냥 세탁기에 막 계속 돌려가지고 막 무슨 거의 이렇게 약간 회색빛 나게끔 이렇게 입으시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 흰색을 흰색같이, 와이셔츠를 빳빳하게 그렇게 입는 게 내가 마음이 단정해지는 어떤 그런 나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마음이 저절로 단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이렇게 소품, 와이셔츠, 넥타이 이런 걸 좀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입는다. 뭐 그것뿐이겠어요. 사실 뭐 운동화를 신어도 깨끗한 운동화 신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네일을 다 이제 하시니까. 그런데 남자분들도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거래처에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을 굉장히 손톱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러는 거 굉장히 저 사람은 이렇게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헤어, 뭐 손톱 이런 것도 단정하게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직장 처세술 태도가 다르다 라는 주제로 3가지 어떤 그 태도, 그 사람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일을 대한 태도, 나 스스로에 대한 태도, 3가지로 나눠서 그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성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